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하나 되는 방송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카라연합TV가 준비한 내용은 임나일본부와 일본 서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카라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매우 뜨거운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과거 일제 36년의 식민지 경험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매우 경기를 일으키면서 극단적으로 혐오를 드러내고 반감을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카라연합TV가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아우르는 의미 있는 국제정치적 새로운 어떤 포석을 사상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측면을 모셔가고 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와 일본 서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기존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하고는 약간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전개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방송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카라연합TV를 새로운 채널에서 지금 개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임나일본부의 내용은 바로 간단히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일본의 신공항우가 AD 369년 가야 지방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200년간 다스렸다는 주장. 이것이 임나일본부설이고,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어떻게 카라연합TV는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그런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시기적으로는 BC 3세기에서 AD 7세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인데요. 7세기면은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신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는 새롭게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대, 그 시기까지의 약 1000년간은 어떤 시대였느냐? 그 시대는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가 정복과 피정복의 아수라장 속에서 각종의 족속이 뒤섞이는 인종의 도가니였다. 여기 보면은 Ethnic Melting Pot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의 도가니. 다양한 인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결합되면서 부글부글 끓는, 마치 멜팅팟처럼 그러한 시대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족이랄지 그런 개념으로 그 시대를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한국 민족, 일본 민족이 온전히 자리 잡은 시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일본의 역사의 일부인 임나일본부를 갖고 한일 간 역사적 지배권 논쟁을 일삼는 것,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
카라연합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의미한 것이고 소합병적인 아집사관이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아집에 빠진 역사관이다. 그것을 초월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카라연합사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카라연합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 당시 한일 간에 있었던 교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국경 상태에서 한일 교류의 긍정 역사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지배권 논쟁을 펼쳐보았자 미래의 역사에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민족, 일본민족이라는 민족감정적 입장에서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을 정지해야 된다. 이것이 카라연합사관이 바라보는 임나 일본부에 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논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써있죠. 카라연합의 길밖에 없다. 유럽의 EU, 유로피안 유니언처럼 동아시아의 끝에 한국과 일본이 카라연합으로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논쟁의 굴레로부터 한국과 일본인 모두가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비전, 에이치카의 말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서 카라연합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설령 그 해석이 사기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관은 사기성이 있다 했잖아요. 당대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해석학의 사기이다. 모든 사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서의 사관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관념적인 모든 해석학은 엄밀히 말하면 다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종교관도 마찬가지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도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전쟁 속에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 잔여 세력이 일본 열도에서 다시 융복합해서 일본이라는 새로운 국가로 출발하는 이 시기에 일본 열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전 시대의 역사를, 사관을 발견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임나 일본부이다. 그리고 임나 일본부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뻥은 아니다. 과장된 면은 있다 할더라도 그 단초가 되는 그런 사관을, 임나 일본부라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얘기거리는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후완서에 보면은, 후완서는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에 AD 398년에서 445년에 살았던 사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살았던 이 사람이 쓴 역사책인데요. 후완서에서 언급하는 삼국지 위지 동인에서 한반도 남부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후완서에 보면은 한자로는 이렇게 써 있고요. 그 해석한 내용을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이게 마한이 있죠. 마한은 서쪽에 있죠. 있는데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마한의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이게 노령산맥이 이렇게 현재 보이는데, 노령산맥의 남쪽이 외와 이렇게 접해 있다. 이렇게 해석이 하면 맞습니다. 진안은 동쪽에 있다. 진안은 마한의 그 동쪽에 있다. 동쪽에 있죠. 변안은 진안 남쪽에 있는데, 진안은 남쪽에 변안이 있다. 변안이 있죠. 마한 동쪽, 진안 남쪽, 변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의 그 남원, 그 다음에 구미,
이제 해안가가 아닌 그 북쪽 경상남도 지역이 변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소백산맥과 낙동강 줄기라는 이 자연적 한계를 배경으로 이 당시의 소국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지난 남쪽이 있는데 그 남쪽에 변화는 그 남쪽에 외가 또 접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의 위치를 지도로 그리면은 여기 노령산맥 남쪽의 전라남도 지역, 그 다음에 해안가를 지나서 이렇게 부산, 동래, 울산 근처 여기까지가 대강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의 위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3세기경이 되는 거죠. 200년대, AD 200년대 3세기에 외의 위치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고고학적 유물로서는 실제로 그런 게 보이느냐? 최근에 그게 발굴이 돼가지고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주로 80년대 이후에 발굴된 유적들인데요. 이거는 월계동 장고형 모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고형은 전방 후원분을 한국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방 뒤에는 둥글고 후원 전방 앞은 네모지고 전방 후원분. 그래서 한국식으로 장고형. 이거는 광주에 있는 전방 후원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묘제의 핵심은 바로 일본의 닌토쿠 천왕릉인데요. 일본 천왕릉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발굴을 해보니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5에서 6세기의 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왕릉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거대 고분이 만들 정도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지배 세력이 왕이 엄청난 권력 파워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보다는 약간 100년 정도 후대에 한반도 남부 전라도 지역 광주에 만들어진 전방후원부이다 이겁니다. 이 능은 전방후원부는 어디에 언제적 주로 나타나느냐? 그 시대에만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AD 3세기에서 6세기에 야마토 외의 대표적인 무덤이 이 전방후원부인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닌토쿠 천왕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이제 지도성으로 한반도 남부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유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전방후원분이 주로 나주 평야지대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함안에도 하나가 있고요. 고령에도 하나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후원분이 나타난 시기와 앞서 얘기했던 임나 일본부 얘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라고 일본 서기에 칭할 만한 어떤 역사적 거리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렇고 문헌사적으로도 이렇게 후한서 동의전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걸 분석해 보면 그림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의 일본과의 교우 관계에서 4, 5세기의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영향하에 한반도 남부의 해변가가 일부분 있었다. 이 얘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무릎 꿇고 전부 지배했다. 영향력권 하나에 넣었다. 이렇게 좀 과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남부의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었으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한국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후쿠오카가 있으니까 이게 큐슈 지역이죠. 큐슈, 혼슈, 큐슈고 혼슈. 여기 보면 사가 지역이 있는데 사가현 거기에 여기 요시노가리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노가리 유적은 여기 일본 역사에서 원시시대, 선사시대의 야요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시기를 기원전 BC 5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로 잡고 있죠. 이 시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이 춘추 전국의 전쟁판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3세기 정도면은 이제 전국이 통일돼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대혼란기로부터 그 동북아시아가 극도의 전쟁 상태의 그 파동이 굉장히 강렬했던 시대. 그럼으로써 그 주변으로 튕겨나왔던 세력들이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로 이동하면서 그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갔다고 하시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의 그 아까 임나 일본부의 얘기가 나오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문명의 출발은 사실은 대륙이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만주와 한반도를 지나오면서 한국인과 섞였던 민족적으로 보면 굳이 따지자면 그 에스링 멜팅 팟 인종의 도로가니 시대에 벌어졌던 그런 얘기들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대륙으로부터 주로 건너갔던 사람들의 문명이 일본 열다에서 성장해서 거꾸로 다시 자기들의 문화적 향수와 그 다음에 대륙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다시 진출하는 일본에서 권력을 확장한 이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복잡하게 이전 투구식으로 일본과 한국이 다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한국도 일본하고 그런 것은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게 됐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지정학적으로 좀 지도를 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의식을 먼저 짚어보고요. 현재적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일본석에 기록할 정도로 한반도 남부에 뭔가에 진출이 있었다는 것을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그 지정학적 심리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대마도의 위치. 현재의 대마도의 위치를 보면은 부산에서의 거리하고 일본 본토로부터 거리를 보면은 한반도와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스시마 대마도는 일본의 현재 영토지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대마도 위치 일본에서 더 먼데 일본 땅이다 이거죠. 일본의 영토가 갖는 지정학적 그 심리의식 그것을 보려는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 일본인은 바로 그러한 의식 그러니까 대륙으로부터 중국 본토로부터 고대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이 일본 열도는 섬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문명적, 문화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바다 너머에 이렇게 중간에 조그만 섬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건너다 보면 이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머에 대한 정보들에 궁금했던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부터 저 바다 너머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궁금했고 거기로부터 뭔가를 얻어 가져가려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한반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 열도를 바라보면서 궁금해하고 그러고 했겠죠. 그것은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명의 그 당시의 문화의 수준이랄지 고도화의 정도가
중국의 중화 지역, 만주 지역이 그 선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항상 그 문명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 교류와 무역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항상 대륙의 중심권을 향해서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문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그 욕구는 한반도인보다 보다 강렬했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욕망은 일본인들을 대륙에 향한 심리가 강하도록 촉진시켰다. 그런 결과가 현재 대마도 위치가 한국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일본 영토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본인의 문화 구매 욕구와 대마도의 의미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영산강 유역과 남해안의 국제 교류상의 지정학적 의미를 보면은 일본 열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 경상남도 지역의 이 동쪽으로 가는 데는 욕망이 좀 덜했겠죠. 그러나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데는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쪽이 문명의 중심권이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쪽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강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쪽이 비옥한 농토지대다 보니까는 더욱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 후원군이 이 세력이 야마토 세력이 자체적인 힘의 역량이 강화되니까는 이 바다를 건너서 일단 교두보를 이렇게 확보하고 낙동강을 따라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해안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 해안가에 이 리아시스 해안에 섬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주로 자기들의 교두보적 성격의 어떤 세력을 심는, 건너가서 자꾸 자리를 잡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교두보 요충지로서 볼만한 지역이 이 지역이죠. 서남해안 지역에 바로 영산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짙게 표시된 부분들은 산이 좀 많은데요. 여기 영암이랄지,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은 순구릉지대이며 완전한 평야지대입니다. 여기 영암 옆에 장흥만 해도 산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흥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주가 있고, 나주에서 영암, 그래서 나주, 영암, 무안, 한평, 이 지역은, 그 다음에 여기 영광까지, 이 지역은 이게 노령산맥이라는 이 산맥에 막혀가지고 이쪽 전라북도하고는 지리적 육지 경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를 끼는 쉽지만은 이걸 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 오는 세력을 방어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열대에서 중국이랄지 한반도 북부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보았듯이 아주 이게 중요하게 돌아가는, 그런데 그 지역이 농토가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한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 지역을 교두보로서 확보하려는 욕망이 이 당시 일본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잠시 한 200년간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지배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식 무덤을 죽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함안 지역은 일본에서 왔을 때 교두보적 성격의 위치이고요. 여기 북쪽은 낙동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깊이 있는 가야의 북쪽 일부분 일본과 관련되는 전방 후원분이 나타나는, 지배자의 무덤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일본에서는 한반도 남부의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국지 위지동에서 전에서 나오는 3세기의 이 한보 남부의 왜의 이 기사가 마냥 거짓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고대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당 제국의 팽창과 한반도 내에서의 고구려 백제 가야의 멸망은, 가야가 먼저 멸망하죠. 가야, 그 다음 백제, 고구려 이렇게 멸망하는데, 이 멸망한 모든 세력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720년에 기록을 하는데, 역사적 자아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과거 방금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원한의 역사, 패망한 역사를 일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재해석하여 일본적 관점의 사과를 만든 것이 임나 일본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하겠습니다.